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인터넷에 보면 킥보드 타다 음주가 단속됐는데 면허 취소되고 1년 동안 면허 딸 수 없어.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아. 근데 거기에 대해 있는 답변들도 다 틀려 있는 거야. 나는 빨리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고 경찰청에서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상담을 하다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조차도 다 모르고 있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내가 오늘 이번에 캐치를 하게 버렸어. 킥보드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잖아.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를 하고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 킥보드 관련된 법이 엄청 여러 번 바뀌었어. 처음에는 뭐 무면허로 탈 수 있다가 무면허로는 못하게 면허를 있어야 된다고 했다가 없앴다가 다시 면허를 따야지만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거 이제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데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나오면서 막 우왕좌왕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문제도 많았고 뭐 갑론을박도 많았었는데 히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음에는 오토바이 쪽에다가 분류를 했어.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의 일종으로 분류를 했다가 30km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시키면서 기술적으로 제한시키면서 그거는 오토바이로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을 저해시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 쪽으로 분류를 시키는 걸 바꾼 거야. 근데 자전거로 분류를 시키니까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타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면허 없이 타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막 타고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킹단이.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로교통법이 막 엄청 복잡하게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면 당연히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오토바이 운전하다 걸린 거랑 똑같이 처벌을 받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전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바뀌었어요. 네. 자전거 쪽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원래 자전거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과태료 아니에요? 모르지. 몰라요. 범칙금 3만 원을 내도록 돼 있거든. 범칙금. 형사 처벌이 아니고 형사 처벌로 뭐 벌금, 구류, 과료 뭐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네. 범칙금 그냥 딱지 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정 처분을 받았단 말이야. 전과는 아닌 거잖아요. 전과가 아니지. 형사 처벌이 아닌 거야. 근데 이 킥보드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오토바이로 분류됐을 때는 형사 처벌 사안이야.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전거랑 똑같이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음주운전에 단속이 됐다. 사고를 낸 게 아니고 단순 음주에 단속됐을 때 얘긴데 그러면 범칙금 10만 원이 된 거야. 범칙금 10만 원이.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고 없이 타면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고 어쨌든 범칙금이 된다라는 건 이제 형사 처벌이 아닌 거지. 그렇죠. 처벌이 아닌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를 1년 동안 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의 정의 규정을 보다가 내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아니, 자전거 쪽이면 그러면 얘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반반이야. 반반으로 걸려 있어.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종인데 그 하부 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30km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종인 거야. 그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보고 어떤 규정에서는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랑 다르게 자전거 등에 포함시켜 갖고 자전거처럼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음주운전도 문제고 면허 취소도 문제고. 그래서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법에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랑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주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네요. 그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잖아.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데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잖아. 그 운전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처럼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음주나 이런 이제 처벌에 있어서는 자전거처럼 보는 거야. 그렇죠.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네. 아주 애매한 놈이 된 거야. 아주 애매한 놈. 그래서 이제 내가 상담한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과도 하나도 없이 킥보드를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단속이 된 거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었어. 0.1.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0.1이 넘으면 면허 취소 사유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 돼.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뭐 벌금형 정도가 대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킥보드 운전하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처벌을 받겠어. 이 사람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내 운전면허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야. 1년 취소되면 내가 이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 이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야. 인터넷에 보면 이제 킥보드 음주운전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범칙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범칙금 10만 원인 건 맞아.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오토바이와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쪽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오토바이랑 똑같이 봤기 때문에 벌금을 냈었다고.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벌금가 벌금을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처벌이 센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한 거랑 똑같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내는 그런 형벌로 이제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 갖고서 그 정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작다. 사람을 법이 뭐 그렇지 위험성이 낮다는 거야.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걸로 이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됐어. 근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형벌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부 다 막 송치하고 뭐 이제 기소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나라 마비야 마비. 그래서 이제 어떤 수단을 쓰냐면 범칙금으로 바꾸는 거야. 벌금을 범칙금으로.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이제 그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쪽으로 분류를 하기 전에는 자전거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어. 근데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범칙금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범칙금 규정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경찰에서 이제 처분을 할 때 양쪽으로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이 되면 그러면 범칙금 10만 원 처리를 하지 그거를 또 수사해가지고 뭐 벌금형 뭐 이렇게 검사한테 송치해가지고 약식명령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킥보드 타다가 음주 단속됐다 그러면 나 그냥 범칙금 10만 원 내면 돼. 근데 경찰이 그 운전면허는 취소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킥보드는 일단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또 오토바이처럼 봐요. 오토바이처럼 보니까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요. 취소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발견한 거야. 대한민국의 변호사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그 음주운전 결격 규정에 보면 면허는 취소할 수 있어. 면허는 취소할 수 있는데 벌금형 이하의 형벌이 확정이 되거나 벌금형 이하라는 건 구류, 과료 이런 거야. 구류, 과료는 이제 벌금 돈 내는 건데 뭐 5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가벼운 처벌이야. 벌금형보다 낮은 형벌이야. 그런 거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러면 결격 기간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허가 취소되면 보통은 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1년, 뭐 뺑소니는 5년, 뭐 음주 2회 이상이면은 2년, 뭐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수준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냥 바로 딸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범칙금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1년 됐더라도 결격 기간상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그렇지.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범칙금이라는 건 형사 처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결격 규정의 예외 규정을 왜 둔 거냐면 그렇게 이제 벌금형도 안 되는 처벌을 받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할 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사람을 꼭 처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가벼운 사안일 때 그때 이제 결격 기간 적용 안 하죠. 취소는 시키는데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면허 없이 다니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예외 규정을 이제 단서 규정을 둔 거란 말이지. 근데 범칙금은 얘기했지만 이제 형벌로 가기에도 좀 뭐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경미한 거란 말이야. 형사 처벌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규정 취지를 봤을 때는 범칙금을 내는 사안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결격 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아까 상담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자기 같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지. 거기서 범칙금을 내놓고 경찰청에서 1년에 결격 기간을 부여한 걸 등록을 해놓은 거야. 경찰도 잘 몰랐는데. 경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결격 기간은 경찰청에서 그런 사정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 사람은 1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걸 입력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회도 해볼 수 있어. 경찰청 민원 그 사이트에 가면 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등록돼 있는 게 등록돼 있는 걸 조회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1년 동안 못하는 걸로 등록이 되는 거야. 등록이 되면 면허 시험 치러 가잖아. 그럼 당신 결격 기간이라서 면허 시험 볼 수가 없어. 그렇지, 현상상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기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음주운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결격이다 이걸 등록을 해놓는 거지. 하지만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다음 벌금 이하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은 결격 기간 적용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맞지. 그 그 단서의 규정 취지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자기 이제 킥보드 타다 음주가 단속됐는데 면허 취소되고 1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어.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아. 근데 거기에 대해 있는 답변들도 다 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존의 다른 그냥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답변을 해놨더라고. 근데 사실은 범칙금이라는 건 원래 구류나 과료 뭐 이 정도 될 것들을 다 형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행정제재로 이렇게 행정제재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그냥 돈을 물리는 거지. 벌을 물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벌금은 국고로 가고 이런 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가요. 그래서 아예 이제 회계 자체도 달라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 요즘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못 딴다고 하는 건 엄청난 페널티거든. 운전면허를 없이 지내야 된다는 건. 그게 뭐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이야 뭐 불편할 일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구제받을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걸 모르니까 아무도 못한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되게 복잡해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떤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법에 따라서 결격 기간을 등록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뭔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결격 기간이 등록됐다라는 사유 자체만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고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은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근데 이 결격 기간이 등록돼 있는 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잖아. 불이익이 되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결격 기간 등록이 잘못된 겁니다. 지워주세요라는 요청을 이제 경찰청에다 할 수 있는 거지. 행정청에다가. 나 결격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뭐라 그랬어? 너 이거 법에 보면은 결격 기간 적용되는 거야라고 해서 거부를 하겠지. 그러면 그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그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행정소송은 그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가는 거지. 신기하네. 그러니까 처분을 하게 만드는 거지. 행정소송이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기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킥보드로 음주운전 단속돼서 면허가 취소되면 저한테 오시라는 거죠. 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취소해서 결격 기간이 적용받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이거 잘못된 거니까 등록해 놓은 거를 없애주세요라고 이제 정식으로 민원 요청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증거가 남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처분서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문이 나오면은 순간 나는 처분을 받은 게 된 거야. 거부 처분을 받게 된 거지. 그러면 그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 심판을 거쳐서 행정 소송으로 가는 진짜 거예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못하지. 못하네. 변호사도 지금 다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빨리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고 경찰청에서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경찰청에서는 판결 받기 전에는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법의 취지, 그러니까 단서, 결격기간 단서의 취지가 내가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경미한 거는 결격기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형사 처벌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범칙금을 받은 사람한테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이제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제 경찰청의 행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지. 이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그러면서 결격기간을 등록한 행정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없애버려야 되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변호사들이 하는 포스팅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데 이제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범칙금 사안입니다라고는 해놓으면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만연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혀야 된다. 그 상담하신 분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아니 변호사들이 그걸 모르고 이런 걸 써놓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이 진짜 맞냐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거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법이 개정되는 걸 다 따라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법 개정되는 거 뭐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업데이트가 잘 되질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 도로교통법은 너무나 수시로 바뀌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이 최신 법을 언제나 막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최신의 컨텐츠를 보셔야 된다. 이제 어떤 컨텐츠가 전문가가 쓴 거라고 해도 그게 최신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최신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최신 법에 바뀐 내용들이 생길 수 있고 과거의 법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내용이었었다고 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거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